장 마감하기 전에 오늘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것들 정리하면서 마무리 전략 스포트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슈 들어가기 전에요, 팀장님.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큰 그림에서 뭔가 괜찮은 신호들이 조금 감지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해주시면서 이제 그냥 헤어졌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어떻게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시각은 유효한 거예요? 제가 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긴 하죠.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일단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국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촉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어떤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좀 있는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이 둘 다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적인 측면은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요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단지 공급적인 이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수요적인 측면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그 IMF 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0.5% 인상하겠다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를 했지만 네. 그때 했던 얘기를 되짚어 보게 되면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어떤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경기가 침체가 되지 않는 물가 안정을 하겠다. 하지만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서두에 공급과 수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급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어떤 판단 요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미리 사놓자라는 심리들이 전반적으로 작용이 되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사지 못하게 되면 미래에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인플레이션이 또 상승할 것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파월 의장이 어쨌든 이제 연준 부의장이 아닌 이제 파월이 나서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보겠다는 측면이거든요. 공급적인 측면인 파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적인 측면, 그러니까 기대 선수요 이런 부분들 좀 잡아주게 되면서 공급이 올라올 때까지 파월은 좀 시간을 벌고 싶은 생각이 그리고 의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액션이 나가는 것들이 5월달 FOMC이기 때문에 이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정점을 보이게 된다면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율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최근에 환율이 변동성이 크지만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 한국이 나빠서라고 이 환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나쁘다라고 보게 된다면은 저는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국채금리가 우리가 미국 국채금리만 보는데 한국의 국채금리를 보게 되면 3월달 3년물 그리고 10년물이 4월 13일 전후로 해서 조금씩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나쁘다라기보다는 단지 환율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시장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일단 이제 파월의 어깨에는 이제 짐이 이제 무겁게 들려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어린이날 아침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예정인데요. 한번 챙겨봐야죠. 뭐 어떻게 나오는지요. 자, 첫 번째 이슈. 저희는 국내 이슈에 주목하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신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오늘 국정과제 발표가 있었어요. 무려 110개의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할 텐데요. 일단 에너지 분야.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건지 한번 챙겨볼 거고요. 다음, 미래전략 산업이라고 해서 반도체, 배터리, AI 집중적으로 이제 키워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로봇 상대 강국으로 도약을 시키겠다. 이러면 또 로봇주들이 들썩일 거고 배터리 시장 오늘 또 강하고요. 바이오 헬스는 사실 주식 시장에서 최근 그렇게 부각을 못 받았지만 이 또한 이제 키우겠다고 하니 눈여겨봐야 될까요?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키워드만 꼽아본다면 바로 이겁니다. 에너지, 우주항공, 바이오, 그리고 UAM을 비롯한 AI 뭐 등등해서요. 총 7개 키워드를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식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돈을 쓰면서 적극적으로 시장을 키우겠다. 정부 정책에 맞설 이유는 없죠. 함께 해야죠. 그럴 때
어떤 걸 가장 우리가 유망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팀장님의 생각은? 일단은 어딜까요? 가장 가시화가 되는 부분은 결국 네. 에너지, 그러니까 원자력이라고 원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네네네.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농업 같은 경우도 그 스마트팜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마트라든지 그린플러스라든지 국순당 네.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쪽 보시면 되고 솔직히 그리고 AI 뭐 UAM 자율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직까지 꿈을 꾸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네. 멀죠. 네, 그래서 현실화되기에는. UAM 자율차, 우주항공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꿈을 꾸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뭐 원자력이라고 원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체코의 도코바니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묻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수원 사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공을 들였거든요. 체코 도코바니 프로젝트, 원전 4기를 짓는 프로젝트인데 공을 상당히 많이 들였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아마 상반기에 아마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원자력 같은 경우는 에너지 안보 그리고 탄소 중립 수단으로서 활용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원전 수출국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또 신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해외에서 이제 그 원전의 어떤 건설이 본격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오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원전 기술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썩힐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체코의 도코바니 프로젝트, 그리고 이어서 폴란드, 그리고 이어서 영국이란지 프랑스 같은 나라들의 이제 SMR 이런 그 소형 모듈 원전 모듈 이쪽으로 아마 공략을 좀 하고 싶을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원자력이 그린 텍스노미에 포함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놓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 들어왔을 때 원전 한 기당 4조 원가량의 어떤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10기를 현재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받게 되면 40조라는 어마어마한 어떤 수주 금액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2030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10억 유로 정도 이제 투자를 할 예정이고 영국 같은 경우도 원자력 발전 비중을 24기가와트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해외 쪽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종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네.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이 이제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리고 한전기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작년 6월 달 이후에 상당히 긴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한신기 같은 국내에 연관된 그 원자력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2020년 7월 달 같은 경우는 해외 관련된 원자력 기업들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다라면은 작년 후반기부터는 하반기부터는 국내 원자력 기업들이 또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그럼 다시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원전 수출국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게 되면 해외 쪽으로 보는 게 이제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해외 원전 모멘텀 쪽으로 순환매가 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는 대비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하겠지만 이거는 신규 건설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서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아시겠지만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일진파워라든지 그리고 한신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체코 도코바니 원전이 우리가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된다면 이제 입찰 참여를 했거든요. 단독으로 하게 된다면은 한전 기술이 먼저 나을 겁니다. 근데 공동 수주로 가게 된다면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이 지금 원자력 협정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코 프로젝트 같은 경우 쇼리스트에 한국, 미국, 프랑스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수원 사장님이 이 도커반이 직접 가셔가지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져요. 단지 공동이냐 단독이냐 이게 관건인데 공동으로 가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단독으로 가게 되면 한전 기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설계 기술이 있는데 시공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둘 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가게 되면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고 시공 공동 수주 가게 되면 시공 쪽으로 보게 되면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시공은 아마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이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자로 용기 생산이 가능한 단조 설비를 보유를 하고 있고 한전기술은 아시다시피 설계기술 그리고 스몰캡 같은 경우는 광명전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 수배 전반 전력관리 장치를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한수원의 어떤 이전에 납품 이력이 있고 한수원이 지금 체코의 어떤 도쿠바니 프로젝트를 수습하려고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한수원 납품 이력이 아마 광명전기에 또 주가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수원 사장이 직접 나서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꽤 오래전에 네네네. 들었잖아요.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좀 좋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이 참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달라질 수 있길 한번 기대를 하면서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소부장 집중할게요. 반도체 쪽 보겠습니다. 그런데 소재 부품 장비 쪽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가 추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이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빠졌어요. 그런데 TSE 그리고 원희 QNC를 비롯한 소부장 업체들은 적게는 5%, 많게는 20%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주가가 최근 한 달 사이에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외국인 지분율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워낙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많다 보니까 이 종목이 싫어라고 하기보다는 신흥국에서 돈을 빼야 돼라고 하면 그냥 이거 이제 여기서 돈 빠져나가는 것이고 한국 시장에서 돈 빼자. 여기서 나가는 것이고 이렇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낮은 이런 가벼운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그래서 실적이 좋으면 그거 따라서 이제 간다라는 이제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련 반도체 소부장 주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오늘 시장 놓고 보더라도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팀장님의 아이디어를 좀 챙겨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소모품 만드는 회사 쪽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조금 전에도 거요? 아마 그런 기업들이 좀 나왔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머티리얼즈라든지 네. 최근에 또 부각이 되고 있는 ISC라든지 이쪽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정 소모품 관련주 플러스 이제 DDR5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DDR5를 개발했지만은 거기에 맞는 CPU 개발이 좀 뒤늦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3분기부터 이제 뭐 생산한다 그러니까 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세대 DRAM, DDR5를 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어쨌든 조기 보급률을 확대하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인텔과 아마 협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 2022년도 서버용 DRAM 중에서 DDR5 보급률이 일단 한 10% 정도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DDR5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DDR4보다는 또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상품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를 비메모리 쪽에 논의를 하고 지금 어쨌든 메모리 쪽을 보게 된다면 DDR5 그리고 특히나 서버형 쪽으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그와 관련된 기업들, 새로운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정이 들어가는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R5 보니까 이 PCB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좀 최근에 와서 좀 많이 부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TLB. 이 TLB 같은 경우는 그 대덕전자에서 분사한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모듈 쪽 기판을 현재 제조를 하면서 삼성전자 SSD PCB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점유율 1위고요. 그리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메모리 모듈 PCB 점유율 현재 1위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어찌 보면은 이거보다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그 기업을 잘 아는 사람은 기업 내부자입니다. 그 기업 내부자에서 임원이 더 잘 알겠죠.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인데 작년 6월 17일부터 작년 6월 24일까지 이 회사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임원 4명이 자녀들한테 지분을 증여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그래서 이런 좋으니까? 네. 예전에 그 기억나시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그 자녀들한테 지분, 그 할아버지가 손자들한테 지분 증여해가지고 그게 얘기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가장 쌀 때, 이제 가장 회사 가치를 봤을 때 가장 쌀 때 그것도 한미약품을 증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빌려오게 되면은 TLB도 작년 6월 17일, 24일을 기점으로 했다라는 것은 그때를 바닥으로 해서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계속 높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 좀 많이 올랐나요? 그 이후로 이제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이 1년 보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앞으로 미래를 네. 볼 거기 때문에 이
그 증여된 지분이 얼마만큼 가치가 올라갈지 참 저도 기대가 되네요. 또 그러네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그래서 TLB라는 회사 한번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PCB 쪽에 아직 그 최근에 부각이 된 종목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마이크론, 하나머티리얼즈, ISC, TSE.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결국 그러니까 DDR5를 만들게 되면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후공정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현재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마이크론과 연관성 있는 회사인 하나머티리얼즈 아시다시피 이 증착 공정에 들어가는 실리콘 링을 만드는 회사고 네. 점차 다단화 미세화가 되다 보니까 실리콘 링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ISC, TSE ISC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정 테스트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켓이라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이 소켓이나 어떤 그 장비의 어떤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1분기 실적도 괜찮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또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ISC와 또 쌍벽을 이루는 회사 TSE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 쪽 공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ISC냐 TSE냐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TSE가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애플이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TSE가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거래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ISC보다는 이 TSE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TSE 쪽으로 애플 모멘텀을 본다라면은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 섹터라고 좀 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DDR5 플러스 공정소모품 여기에 교집합이 되는 종목들 쪽으로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TLB, 하나마이크론, 하나머티리얼즈, ISC 그리고 TSE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PCB 업체들은 말씀을 안 드려도 거기는 원래 좋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챙겨야 할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네요. 하나의 이슈 안에서도요. 기업들 간의 협력 그 관계도 잘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고 또 앞서 말씀 주셨던 그 증여 관련한 이슈도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2차 전지 쪽으로 눈 돌려볼게요. 오늘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강합니다. 장중 상승 탄력도가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강합니다. 간밤에 이제 테슬라가 또 강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다 부진한 가운데 테슬라는 진짜 잘해요. 1분기 사상 최고 실적 냈고 900슬라 회복했고 그러면서 테슬라향 배터리 업체들 주가 괜찮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실적도 나왔죠.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우 잘했어요. 뭐 견조한 그 실적이 일단 나왔고 전망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주가는 최근 두어 달 사이에 25% 정도 올라서 그때 악재, 그 내부자 이슈였나요? 그 악재 터졌을 때 그거 이상으로 다 회복이 된 그런 상황 확인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이슈 가운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중국 쪽으로 그 원자재 수입하는 것들 중에 2차 전지 핵심 소재단이 있는데 혹여나 이제 중국이 자신들의 이제 자원을 무기화로 만들어 버리면 요것도 이제 난리가 난다. 가격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LNF가 수혜다. 뭐 이런 식으로 맥락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 LNF가 강세다. 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는 해석을 합니다만 뭐 어쨌건 2차 전지 관련주들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궁금합니다. 팀장님 생각하시기에 2차 전지주 중에 네. 이게 제일 매력 있다. 한 개만 꼽는다면 한 개만요? 뭘까요? 그 생뚱맞지만은 네. 저는 그 고려 아연. 에? 진짜 왜 그러세요? 근데 네. 어떤 스토리 때문에요? 이 고려아연이 캠코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캠코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니켈을 이제 만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그 수산화 리튬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하셨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럼 거기 대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갑니다. 지금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도 수입 의존도가 높다라 얘기를 했는데 양극재가요. 전구체하고 리튬을 믹싱하게 되면은 이게 양극재가 됩니다. 근데 이 수산화 리튬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구체 같은 경우는 중국의 90%가량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요게 그 소위 말하는 삼원계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NCA, 네. NCM.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을 또 믹싱을 하게 되면 이게 전구체가 돼요. 근데 그걸 또 거의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황산 코발트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수산 리튬이라든지 이쪽으로 자체적으로 또 생산을 하거나 만드는 회사들 쪽으로 그러니까 소재보다는 아무래도 아예 기초 원료 소재
네, 이쪽으로 네. 차라리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네, 네. 고려안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렸고요. 네.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제 의견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좋게 봐도 박스권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번에 엔터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엔터 지금 평균 PR이 40배인데 고평가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추정 PR이 70배요. 고평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2차 전지를 묻고 고려아야 될 킵하겠습니다. 네.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마감센터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중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켰었는데 장 막판 코스피에서는 기관 쪽에서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무리했고요. 코스피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2680선에서 마무리했고 코스닥은 0.6%가량 오른 907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0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했고요. 기관 홀로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1,200억 넘게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한 건데 IT 업종과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물량 담아주면서 상승 탄력을 견조하게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7전 오른 1267원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에서 오늘 삼성전자 0.3%가량 오른 채로 마무리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하나 했는데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소폭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했고 오늘 현대차가 약세였습니다. 부품 수급 문제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판매량이 감소가 됐죠. 이로 인해서 오늘 우려감이 나오면서 1%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했고요. 오늘 코스닥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장중 강세였습니다. 간밤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강세였는데요. 에코프로비엠 4%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51만 원 선 돌파하고 마무리했고요. LNF는 3% 넘는 상승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카카오게임즈도 오늘 장중 강세였는데 현재는 소폭 상승분 반납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3%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5만 9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펄어비스는 3%가량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요. 네, 오늘 첨보도 1%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했고요. 오늘 위메이드도 장중 강세였는데 두바이에 지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게임사 중에 중동지사를 설립하는 건 처음이다 라고 밝혀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농기계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강세였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죠. 이로 인해서 오늘 TYM은 상한가 안착하고 마무리했고요. 대동기어도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우진 오늘 15%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했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 로봇 산업에 대한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휴림 로봇도 27% 넘는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보시죠. 오늘 소니드가 장중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100억 원 넘게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요.
오늘 소니드는 12%대 강세로 마무리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시면 오늘 현대 에버다임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